종목은 왜 탑7입니다. 에이블CNC, LG이노텍, CJ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봐야죠. 실적 신기록 여기 제동이 걸렸습니다. 2분기 시장 기대치 많이 낮아졌었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덜 나왔다라는 분석이죠. 1.74%의 추가 하락이 나오는데요. 45,150원대 빨리 돌려야 될 텐데요. 일단 전일 대비 800원 하락이었습니다. 실적 우려가면 LG전자에서도 나오죠. 실적이 아직 안 나왔겠죠. 잠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잠정 실적 나오는 것으로 일정 잡혀 있는데요. 역시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2% 넘는 하락세입니다. 반면에 호실적이 전망되는 종목 있죠. LG이노텍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잘 나갑니다. 6.8%의 급등으로 오늘 거의 튀어오르는데요. 15만 5,500원대 수급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자사주 취득 결정 소식에 있었던 CJ를 보겠습니다.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5% 넘는 상승이고요. 2007년도에 지주사로 전환한 이후 자사주 매입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요즘 같은 불안한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14만 3,500원입니다. 에이블CNC를 한번 볼까요? 15%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됩니다. 6.18 행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중국에서의 행사인데요. 상반기 온라인 쇼핑몰에서 진행되는 최대 행사입니다. 티몰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에이블CNC의 브랜드 미샤의 비비크림이 판매량 1등 찍었다고 합니다. 16,700원대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조선주들 흐름 괜찮죠? 현대중공업이 최대 18억 달러 규모의 LNG선 10주에 대한 발주 계약을 그리스 선사와 맺었는데요. 이에 대한 업황 턴어라운드 또다시 부각되면서 관련주들 이제 강합니다. 현대중공업 3% 가까운 상승, 대우조선해양 5% 넘는 상승세입니다. 장 초반부터 남다른 흐름을 보였던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주들입니다. 미국과 그리고 유럽연합과의 자동차 관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서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동차주 먼저 좀 봐주실까요? 오늘 네네. 완성차 업체들 또 부품주들 일제히 좀 날아가는 모습인데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그 이슈가 진짜 호재로 작용한 걸까요? 봐주십시오. 두 가지 영향 반반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 관련 이슈도 아무래도 미국과 이제 EU가 관세 관련된 분쟁을 조금 이제 조정시킨다라고 한다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불확실성도 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라는 말은 아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트럼프가 말했었던 것은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였어요. 지금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는 관세가 없어요. 미국 FDA 때문에. 근데 만약에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정말 엄청난 관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도 많고요. 그래서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은 아직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일단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관세 문제를 제외하고 보면 지금 자동차주는 조금씩은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해요. 일단 6월 달에 자동차 판매 보면은 나쁘진 않거든요. 현대기아차 모두 글로벌 판매량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도 조금씩 늘어나고 SUV 판매도 확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자동차주의 우호적인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관세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 생각보다 강한 반등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관세 관련 리스크는 아직은 해소가 안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를 좀 내다볼까요? 어떤 시각에서 투자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자동차주가 많이 빠졌지만 매수까지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네. 말씀드린 대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는 안 됐기 때문에 의견도 글쎄요로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관세 관련해서 뭔가 부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과가 안 된다거나 이런 확정된 이슈가 나올 때 그때 가서 접근을 하시던지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네. 급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동차주는 계속 추적을 해보면서 타이밍 됐을 때 또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실적을 내놨었네요. 예, 한 3시쯤 돼서 이제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생각보다 실적 괜찮은 거 아니에요? 상반기 30조 원 처음으로 돌파를 했다라는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2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매출이 기록되면서 15조 원대
찍었고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3.2% 증가. 근데 왜 이렇게 밀려났던 것일까요? 그렇게 걱정을 했고, 물론 이제 공시가 이제 전해지고 난 뒤에 낙폭을 좀 돌리긴 했습니다만, 팀장님, LG전자에 대한 이 부분도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동안 낙폭이 좀 과대했던 것 같아요. 저도 나온 실적을 조금 전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네, 그렇게 네. 나쁜 실적은 아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이제 갖다 붙였던 이유가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였어요. 네. 근데 나온 실적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나쁘지 않고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에 그래도 주가가 어쨌든 밑꼬리를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신저가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LG전자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실적이 뭐 그렇게까지 크게 나쁘진 않게 나왔고 스마트폰의 부진은 계속 되지만 뭐 전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가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지금 위치부터는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해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LG전자는 기관이 팔아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네. 기관의 수급이 다시 유입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기관의 매도세가 줄어든다면 저가 매수도 조금씩 염두를 해두실 수 있지 않나 충분히요. 생각합니다. 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잇따르게 되겠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요. 이번에는 조선주 쪽으로 눈 돌리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현대중공업 비롯해서 조선주들 튀어 올라가고 있던데요. 뭐 수주에 대한 어떤 핑크집 전망들이 나와요. 진짜 괜찮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조선주는 참 하루 만에도 분위기가 바뀌는 업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의 그 대규모 수주 얘기가 나왔고, 근데 현대중공업이 또 얼마 전에 해양사업부 가동 중단에 쇼크를 또 맞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선업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들긴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선업은 회복되고 있는 것은 맞긴 맞아요. 그래서 전방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해운업이 조금씩 살아나는 움직임, BDI 지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글로벌 물동량이 올해 아마 5%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업황 우호적이고 유가가 또 반등을 하잖아요. 그런 만큼 신흥국에서의 해양 플랜트 수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악은 지났고 네.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일단 네. 그 무역 전쟁이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장기화되는 움직임이니까 이게 조선업 같은 경우 바다에서 물동량을 움직이니까 무역 전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데 엄청 빠른 속도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감안을 한다면 뭐 굳이 나쁘게 볼 건 없는데 또 엄청 좋게 볼 것도 없다. 뭐 중립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립이라면 의견은 그럼 셋 중에 중간인 글쎄요로 찍을까요? 네, 그래서 글쎄요인데 약간 좋아요와 글쎄요의 중간에 있는 글쎄요 정도. 살짝은 좋게 보는데 네. 아직은 좀 확인할 그 것이 정도 드려야 될것 나왔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장품 쪽으로 눈 돌리겠습니다. 에이블 CNC가 튀어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미샤 안 죽었나 봐요. 중국에서 뭐 난리 났다고 하는데 이 얘기도 한번 분석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앞서 뭐 짚어주셨다시피 중국에서 미샤의 비비크림이 또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드 리스크가 완화 국면으로 가는 건 맞기 때문에 화장품주에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무역 분쟁에서도 약간 비껴나 있는 업종이 또 화장품주라고 볼 수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화장품 업체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화장품에 약간 나타나는 변화가 고가에서 중저가 화장품으로 약간 매기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국인들이 예전만큼 무조건 고가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가성비가 높은 화장품들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에이블 CNC의 미샤가 대표적으로 중저가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 부분에 중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중국인들이 조금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 보시는 분들은 중저가 화장품을 좀 주로 생산하는 이런 종목군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5월, 6월 해서 에이블 CNC 주가 조정이 조금 나왔었거든요. 이제는 좀 턴하고 있는 그런 신호탄이 될까요? 앞으로의 의견은 좋아요 찍어도 돼요? 네, 그래서 차별화가 나타나도 상대적으로 강할 게 에이블 CNC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만큼 네. 좋아요 의견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주가 움직임 잘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13% 넘는 상승을 오늘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에는 지주사 쪽으로 눈 돌립니다. CJ를 꼽아봤는데요. 자사주 매입 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거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까? 네, 자사주 매입은 언제나 호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자사주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분명히 이유가 있다니까요. 명분은 주주가치 네, 안정인데 네.
뭐 아무리 주주가치 안정이라도 자기 기업 주식이 싸다고 안 생각하는데 사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최고 경영자들의 판단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400억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을 줄이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동안 CJ가 밀린 것은 이제 뭐 아무래도 시장 영향이 좀 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내부 기업 거래에 대한 이런 조사도 있었고 또 자회사 중에 그 올리브영에 대한 그 부진 우려감이 있었는데 다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CJ의 자회사가 결국은 이 올리브 네트워크스 올리브영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CJ CGV라든지 아니면 이제 합병을 하는 CJ 오쇼핑, CJ E&M 분명히 3분기부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세 종목 다. 그래서 그런 만큼 현재 위치에서는 이런 부분 생각한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낙폭이 컸었고 자회사에 대한 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네. 지주회사인 CJ가 지금부터는 좀 올라갈 만한 구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견은 좋아요로 찍으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보유하신 분들 좀 그동안 좀 마음고생 있었을 것 같은데 급격한 반등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 차트 잠깐 보시면 이게 지금 차트상으로는 약간 역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라가려면 추세적으로는 적어도 15만 원 정도 돌파해줘야 좀 빠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부분을 좀 무겁기 때문에 빨리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을 둔다면 몇 개월 정도 두신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도 충분히 가져가시면 지금보다는 충분히 올라간 주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종목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 내일장 탑픽 다음 주까지 이어질 종목 하나만요. 어떤 거 갈까요? 네, 그래서 좋아요 의견 드린 두 종목 중에는 에이블 CNC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네. 중국 소비주로서의 모멘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ABCNC 탑픽으로 가고요. 자,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죠? 금요일장 마무리하러 가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시작된 지 1시를 기점으로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시면요. 플러스권으로 모두 다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0.68% 탄력을 보여주면서 2272선에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에 2247선까지 주저앉았었는데 반등세 나타나네요. 코스닥은 장중에 1% 조정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 흐름 딛고 1.79%의 오름세 808선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1에서 2% 조정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다만 셀트리온 2.66%의 오름세입니다. 오늘 현대차의 상승세도 괄목할 만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관세 해법 기대감에 급등으로 시총 5위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살펴보시면 신라젠을 제외하고 모두 다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장주는 2.98% 오름세가 포착이 됩니다. 호가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7월 6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오전만 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는데 오후 들어 안정세를 되찾아간 걸까요? 코스피는 0.7% 반등에 성공했고요. 코스닥은 약 2% 가까운 상승세 800선 사수하더니 810선은 아쉽게도 못 미친 채 808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개인 1,142억 원, 외국인은 2,233억 원 매도 우위로 기록이 됐고요. 기관 쪽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3,115억 원 순매수 우위, 이틀째 매수에 가담했고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봅니다. 기관이 어제, 오늘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사자를 외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이 718억 원 매수 우위로 기록이 됐고요. 다만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그 와중에 외국인이 기관과 수급 주도권을 가지고 첨예하게 다퉜습니다. 외국인은 604억 원 매도 우위로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대형 IT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
삼성전자 1.74% 조정세입니다. 실적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시장에서 분위기가 있었고요. 45,000원까지 지수가 주저앉았습니다. SK하이닉스도 1.04% 조정세. LG전자 마감 전략 A+를 통해서 공시 들으셨을 겁니다. 실적이 속보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늘었지만 기관의 매도 공세를 받아가면서 2.7% 조정세. 유일하게 삼성 SDI가 7.44%나 급반등하면서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분쟁의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이 있죠. 샘표가 무려 25%까지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대두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를 원재료 한 샘표뿐만 아니라 샘표 식품, 신송홀딩스, 우성사료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마감 분위기 돌아봤습니다.